안녕하세요. 이번 주 주간 뉴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주봉은 굉장히 좀 큰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회사의 뉴스도 있지만 파월의 고평가 발언 이후로 금리에 민감한 소형주들의 하락이 좀 이어졌던 한 주였고요. 생각보다 많이 내려갔지만 이번 주에 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서 80불과 90불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지지하고 바닥을 다져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뭐 더 내려가도 회사의 본질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관련해서는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봉은 좀 양봉으로 마감해 주기를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FDA 510K 이번에 템퍼스 주주시면 모두 관심 갖고 보셨을 만한 뉴스를 가져왔고요. 이 두 개를 같이 좀 엮어서 좀 FDA 승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템퍼스 AI의 FDA 기기 승인에 대한 뉴스고요. 핵심 내용은 템퍼스 AI가 RNA 기반 차세대 시퀀싱 체외 진단기기를 FDA 510K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우선 이 FDA 510K가 뭔지부터 좀 봐보자면은 기기에 대한 승인이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FDA 승인해갖고 뭐 1상, 2상, 3상 뭐가 돼가지고 엄청 크게 상승하는 그거랑은 좀 달라요. 근데 또 그렇다고 그거랑 템퍼스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승인이랑 템퍼스가 이번에 받은 승인이 뭐가 다른지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0K의 일반적인 의미는 기존 승인된 기기, 실질적 동등성이 입증된 거를 이제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A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거를 또 내가 똑같은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으면 이거랑 같은 효과가 입증이 되면 됩니다.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품이라면 이걸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 승인율은 80에서 90%라고 합니다. 굉장히 생각보다는 좀 쉬워 보이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높냐면은 체온계, 혈압계, 웨어러블 모니터, 주사기 등 이런 기기에도 다 이런 510K 승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팩트는 흔하고 당연한 절차예요. 주가 뉴스 임팩트는 좀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승했다가 내려온 이유도 없지 않아 이런 것도 있어요. 다른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것도 같이 봐볼 텐데 이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템퍼스가 받은 510K의 성격을 볼 텐데 최근에 템퍼스가 받은 510K가 두 개가 있죠. 템퍼스 이 픽셀이랑 템퍼스 XR IVD가 있어요. 템퍼스가 이번에 신고가를 뚫고 올라갔던 소식의 뉴스는 이거였죠. 두 번째. 그럼 이것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영상의학 AI랑 분자진단 NGS FDA가 가장 보수적으로 심사하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냥 봐도 아까 봤던 그런 기기들이랑은 아예 좀 다른 영역이죠. 그래서 이거는 510K라고 해도 FDA에서 가장 좀 보수적으로 보고 그렇게 쉽게 내주는 심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수백 수천 샘플 데이터로 민감도, 특이도 검증이 필요하고 일단 데이터 검증 이 자체가 좀 까다로운 그런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 기능 인증이 아니기 때문에 제약사 CDX 임상 파트너십에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는 소식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성격의 510K보다 훨씬 좋은 호재는 맞습니다. 그래서 픽셀의 임팩트는 임상 신뢰성 워크플로우 강화 브랜드 효과가 있고 XR IVD가 신약 개발 암 정밀 진단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사업적 가치가 더 높은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정고점 뚫고 올라갔을 때 그거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따라서 일반 510K와 달리 투자자 파트너에게 전략적 신호로 주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때도 15% 정도의 큰 상승이 나왔고 이번에도 10%의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다시 내려왔죠. 이거 이제 공매도 역할과 돈나무의 매도와 뭐 여러 가지 차익 실현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서 시장도 안 좋고 해서 혼재됐던 그런 하락이었긴 합니다. 비교표로 간단하게 보자면 일반적인 510K는 체온계, 혈압계, 웨어러블 주사기 등이 있고 난이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요구는 성능 비교와 벤치 테스트 정도고 사업 연결성도 제한적이에요. 단순 기기 판매이기 때문에. 임팩트로도 뉴스 가치가 작고 주가 반응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절차적 통과, 그냥 통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벼운 호재 정도로 보는 게 일반적인 510K 뉴스예요. 이번에 근데 템퍼스는 AI 영상 분석, 이 픽셀과 RNA 기반 유전체 진단, XR IVD, 난이도는 중간과 높음 사이입니다. 이거 자체가 일단 보수적인 심사를 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데이터 요구도 수백 수천 샘플 민감도 특이도 알고리즘 검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업 연결성도 제약사 CDX와 병원 임상 활용, 신약 개발 연계로 사업성 연결도 좋죠. 임팩트 자체도 전략적 신뢰도도 올라가고 파트너십 매출 기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임팩트도 굉장히 큽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적자 기업인데 흑자를 예상하고 있는 기업이고 가이던스도 그렇다 보니까 물론 25년도 이번 연도는 조정 EBITDA 긴 해도 뭐 계약 하나만 좀 잘 터져도 좀 그런 가이던스랑 이제 흑자가 좀 땡겨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하나하나의 좀 큰 뉴스라고 볼 수 있죠.
의미로 보자면 AI 유전체 영역에서 FDA 인정은 장기 밸류 강화와 기업의 브랜드가 확실히 올라가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510K의 최종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건 원래 쉬워요. 흔하고 웬만한 중저 위험 기기는 다 봤습니다. 하지만 템퍼스의 510K는 이것과 좀 질이 달라요. AI 플러스 유전체라 FDA에서 고난도 영역에 속합니다. 단순 기능 인증이 아니라 사업적 확산 신뢰도가 증명됐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언론이 주목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연계돼서 구겐하임의 목표가 상향 뉴스가 나왔습니다. 80달러에서 95달러로 상향됐고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이거는 구겐하임 측에서 템퍼스와 미팅을 가진 후 나온 목표가 상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향 이유 중에 가장 비중이 컸던 거는 저희가 오늘 다룰 이 510K에 대한 뉴스가 한몫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자면은 주요 기능은 고형 악성 종양 FFPE 조직에서 RNA 재배열을 검출, 질병 기전 및 분자 경로 분석에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RNA는 뭐고 FFPE가 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자면은, 우선 RNA 재배열부터 한번 볼게요. 원래 유전자 문장이 A, B, C, D 순서인데 암세포에서는 순서가 뒤바뀌거나 새로운 이상 단백질, 융합 단백질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는 거는 이제 A, C나 뭐 B, D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걸 RNA 단계에서 잡아내는 기술이 바로 RNA 재배열 검출이에요. 그럼 이제 RNA가 뭔지도 알아야 이게 조금 이해가 되겠죠? 우선 우리 몸에 설명서격인 유전자 DNA가 들어있는데, DNA는 이제 도서관에 꽂힌 원본 책이라서 직접 쓰기에는 위험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복사본을 떠요. 그 복사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RN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보자면 DNA는 이제 전체 요리책인데 엄청 두껍고 이제 보관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RNA는 오늘 저녁에 필요한 레시피를 찢어서 가져온 메모지예요. DNA를 뭐 쓰기에는 위험하고 다 갖고 오긴 뭐하니까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떼서 갖고 오는 게 이제 RN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단백질이에요. 이제 실제 요리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DNA에서 RNA 단백질 순서로 정보가 흐르면서 우리 몸에서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RNA의 역할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이제 메신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DNA 내용을 가져와서 세포가 단백질을 만들도록 지시하는 메신저 역할입니다. 코로나 백신 화이자 모더나가 바로 이 원리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타 RNA들로는 tRNA, RNA 등이 있는데 단백질 만들 때 도와주는 조연 배우들 같은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우선 RNA 정리해보자면은 DNA에서 단백질로 가는 중간 단계 복사본이라 보시면 됩니다. DNA가 있고 여기가 단백질이 있으면 이 중간에 있는 게 이제 RNA,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자들은 RNA를 보면 어떤 유전자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지, 세포가 어떤 질병 경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해요. 이게 DNA에서는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라 못 보는 것도 RNA에서는 이제 이동하면서 여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템퍼스가 말하는 RNA 분석은 암세포에서 어떤 레시피가 잘못 복사되어 암 단백질을 만들고 있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역할이라 보시면 됩니다. RNA가 뭔지 봤으면은 FFP 조직이 뭔지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암 조직을 떼어낼 때 포르말린으로 고정해서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래 보관하면서도 연구와 검사에 쓸 수 있는데, 템퍼스 XR IVD는 바로 이 보관된 종양 조직에서 RNA를 뽑아서 검사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나온 게 FFP 조직이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암은 단순히 덩어리가 아니라 내부에서 분자 경로가 꼬여서 생기는 건데, RNA 재배열을 분석하면 암을 일으키는 스위치, 원인 경로를 찾아낼 수 있고 특정 신약이 먹히는 환자군을 정확히 골라낼 수 있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은 템퍼스 기기는 암 조직 속 유전자 전선이 어디서 꼬였는지를 찾아내는 탐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알면 암이 왜 생겼는지 원인 추적이 가능하고 어떤 약을 쓸지 맞춤 선택도 가능하고 신약 개발할 때 타깃 분자를 골라내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약사와 연구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도구가 되는 거라고 해요. 이제 저 두 가지를 정리해보자면 암 조직에서 유전자 회로가 꼬여있는 부분 RNA 재배열을 찾아내서 암의 원인과 치료법을 더 정밀하게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회사 본질에 좋은 뉴스죠. 회사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뉴스고, 이걸로 인해 당연히 나중에 매출도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미래성과 템퍼스 브랜드에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주가는 반영을 못하고 좀 하락을 많이 해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스에 관련된 내용으로 에릭 이제 CEO죠. 앞으로 좋게 될 거라는 이런 트위터도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럼 이제 돌아와서 보자면은 주요 기능들과 FDA 510K에 대해서 좀 알았으니 좀 보기 쉽겠죠? DNA 분석을 넘어 RNA 시퀀싱의 임상적 가치와 상업적 가능성 공식 인정된 뭐 이런 소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게 기본 승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과학적 상업적 의미를 좀 보면은 RNA 시퀀싱의 장점은 DNA 분석이 포착하지 못하는 발현 레벨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질병 진행에 관하여 분자 네트워크 융합 유전자 검출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바이오 제약사들의 활용은 신약 개발 시 환자 선별에 좋아요. 환자 치료 매칭 정밀화가 가능하고 임상시험 설계에도 최적화가 됩니다. 향후 RNA 바이오마커 기반 치료제 출시 가속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장 반응으로는 FDA 승인 발표 직후 10%가 급등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뚫어 올렸고요. 이 뉴스에서 평가하는 기술적 구간으로는 8월 15일 매수포인트 74.83불 이후 상승세, 현재는 차액 실현 구간 돌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랭킹을 매기는데 IBD 50 우수 성장주 목록에서 33위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저런 소식들이 템퍼스 포지셔닝을 강화시켜줬는데 정밀의학 원스톱 솔루션에서 힘을 더해줬습니다. XR IVD는 템퍼스의 멀티모달 데이터 AI 진단 포트폴리오와 통합되고 의사 AI 기반 진단도구 제공, 제약사 R&D 파트너십 기회를 확대해줍니다. 경쟁 우위에서는 DNA 중심 기업 대비 RNA 영역 선도로 차별화했고 확장성으로는 암 정밀 진단 신약 개발 툴로 활용되며 템퍼스 플랫폼의 전략 강화를 해줍니다. 이제 커다란 원이 있다면 여기에 이제 하나씩 계속 덧붙이는 형태로 지금 많이 나아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덩어리가 많이 커져서 템퍼스의 브랜드가 많이 올라갔죠. 불과 24년과 25년 차이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26년과 뭐 27년에는 또 엄청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이게 궁금하긴 합니다. 이때는 어떤 기업으로 성장했을지. 그때까지 함께 같이 좀 잘 투자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리스크 및 주의점도 보자면은 FDA 승인에도 불구하고 진단 결과는 단독 처방 근거 불가하고 보조적 도구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 및 제약사 파트너십 확장 속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해주고 규제 경쟁사 진입, 환자 데이터 확보와 같은 구조적 리스크는 여전한데 뭐 이런 건 기본적인 리스크라 그렇게 주의하고 뭔가 크게 리스크자 주의점은 아닌데 찾아보자면 이 정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소식을 좀 정리해보자면은 FDA RNA NGS 기기 승인은 템퍼스 AI가 DNA에서 RNA 분석으로 확장하며 정밀의학 리더십을 강화하는 전환점이며 제약사 RNA 파트너십 확대와 상업적 모멘텀 가속의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거 관련된 계약이 나오고 뭐 다른 계약이라도 좀 나와준다면은 좀 굉장히 큰 상승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0불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게 이런 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상승 트리거 촉매 하나만 나와준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불 뚫고 한번 트라이 해주나 했는데 참 아쉽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간단한 소식으로는 공매도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27.44 2% 는 거 그대로 들고 있어요. 이제 조금 다시 좀 상승 좀 꿈틀꿈틀 기미를 보여주고 있고 구겐하임의 목표 주가 상향으로 인해서 좀 트리거가 되면서 다음 주는 좀 좋은 방향 나오고 어느 정도 또 조금은 상한이 나와주면서 좀 좋은 흐름 이어가줬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27.44로 공매도는 사상 최고치에 있습니다. 기업이 지금 올타임 하이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주고 있는데 물론 적자지만 어쨌든 가장 좋지만 공매도도 같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금요일 27일 2시 45분 새벽인데 이때 보시면 이때도 계속 공매도가 이거 찍어 누르고 싶어가지고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하거든요. 결국엔 이날은 뭐 눌러 보다가 못해서 상승했죠. 얘네들 이거 상한했나 어쨌나 모르겠네요. 자료를 만들 때까지는 뭐 이런 상태였습니다. 얘들 계속 찍어 누르려다가 실패했고 이거 원래 공매도 가능 수량 여부가 250만 주 정도였었어요. 이거 가지고 계속 100만 주 150만 주로 계속 장난치더라고요. 얘네들도 결국에는 고통받는 시간이 다가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다음 뉴스로는 템퍼스 AI 주가 폭락한 이유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뭐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는 ARK 아크인베스트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서 ETF 비중 축소에 대한 소식을 다뤘는데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 ARK 인베스트의 템퍼스 AI 보유 지분을 약 520만 달러 62,352주를 줄였는데 ETF 리밸런싱 과정에서 매도된 것이 주가의 하락으로 직접 트리거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이 기사에서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캐시우드가 뭐 팔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그냥 리밸런싱 과정으로 보고 있어서 딱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 그냥 내려갈 수 있는 이유를 찾는 와중에 이게 좀 주된 원인으로 작용됐다고 붙이는 거죠. 그래서 주가 변동으로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에 이번 주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2.4% 하락인데 금요일 장 끝난 지금에서는 19.74%가 빠졌습니다. 거의 20%가 빠진 거죠. 이거 한 3, 4일 만에 빠진 건데 조금 반등해줬어도 이 정도 빠졌네요. 근데 이게 지금에서 막 떨어진 게 조금의 하락인 거지 연초 대비 상승률은 여전히 161%로 올해 들어 큰 상승을 기록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150% 이상 올랐어요. 1년에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뭐 언제 들어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엔간한 곳에서 들어가서는 좀 손실 보기 힘들어요. 그 상승하는 고점에 들어갔다가 물린 경우 아니면은 웬만한 분들은 수익이긴 하죠. 근데 뭐 이때 들어간 분들도 결국에 기다리면 수익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FDA 승인 직후에도 아크에서 매도가 나왔고 해당 기기는 신약 개발 지원용 도구로 단기 매출 임팩트는 크지 않은 뉴스라고 판단됐는지 시장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크도 파니까 뭐 같이 내려왔겠죠. 장도 뭐 그렇고. 근데 아크 쪽에서 보자면은 비중이 그렇게 크게 죽은 건 아닙니다. 비중 축소 매도 발생이긴 하지만 여전히 10.7% 비중으로 최대 보유 종목 중 하나입니다. 아크가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그냥 포트폴리오 내 위치에서만 조금 리밸런싱 조정을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ETF는 많이 오른 거는 어느 정도 팔고 다른 안 오른 거에 뭐 넣고 이제 뭐 새로운 거 사고 뭐 이런 식이고, 아크 자체의 특성상 리밸런싱 단기적 매도 매수 반복이 좀 많은 곳이에요. 따라서 비중 축소가 완전히 철수를 보기 어렵고, 얘네는 또 많이 떨어지면 또 삽니다. 이번 연도 저번 7월 달에도 큰 하락이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샀었죠, 아크에서 또. 그 물량 포함해서 어느 정도 이제 덜어낸 정도예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악재로 작용하고 매몰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 하락 압력이 발생돼요. 그럼 템퍼스 특징은 주가 하락 압력이 발생되면 이거를 반등하려는 타이밍에 공매도가 찍어 누릅니다. 왜냐면 자기들 탈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찍어 누르고 웬만하면 하락 추세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주가 방향이 저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빠르게 좀 공매도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큰 상승 나오고 공매도가 전원 손실로 돌아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정고점 뚫어졌던 전날은 좀 공매도에게 전원 손실이었던 날이죠. 지금 템퍼스 공매도 치고 있는 기관들은 지금 거의 한 90% 이상은 다 손실일 거예요. 얘네가 이게 되게 일찍 들어온 공매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손실이 다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펀더멘탈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회사는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FDA 승인도 있고 환자 데이터 기반 AI 사업 구조도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많은데 이유 없이 하락이 나온 거라면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뉴스를 요약해보자면은 템퍼스가 이번 주에 하락한 거는 기업 펀더멘털 악재 때문이 아니라 캐시우드의 단기 리밸런싱 매도가 시장 심리에 악영향을 줘서 그게 주요 원인으로 저 기사에서는 봤습니다. 여전히 다른 ETF에서는 최대 비중을 유지 중이라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변화가 아니라고 봤어요. 저 기사에서 말하듯 이런 요인도 있지만 여러가지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시장의 불안정성과 금리 인하 기업, 소형주들의 하락이 좀 주된 원인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 계속 끌어내린 거는. 공매도도 한몫했고요. 당연히 여기에 캐시우드 뭐 이것도 당연히 한몫했고요.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하락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상승 촉매는 많으니까 이제 좀 시장이 반등해주고 조금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다시 좀 상승 추세 받으면서 어느 정도 회복해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510K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파봤고요. 여러 가지 뉴스를 다루는 것보다 이게 이번 주 가장 중요했던 핫했던 이슈지 않나 싶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510K가 어떤 건지에서 좀 자세히 봐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뉴스들 같이 한번 봐봤고요. 다음 주는 좀 좋은 상승이 나와서 주주들 모두 조금 한시름 났으면 좋겠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템퍼스 주주치라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